안녕하세요. 동행가주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대선 때까지 아주 그냥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세 후보에 대해서.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기본편 알아봤고 이제 응용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박사님들. 기본적인 게 알고 싶으신데 지난 시간 걸 안 보신 분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냐? 이들의 인생을 살펴볼 건데 어린 시절을 살펴볼 거예요. 뭐 어린 시절에 완전 갓난 시절만 살펴보는 건 아니고 정치 입문할 때까지. 자, 어떤 인생을 살았나? 왜? 자, 대통령은 지도자입니다. 그죠? 우리의 지도자. 그러면 지도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기질에도 다 영향을 미치겠죠.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극복하고 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박사님들 그냥 편하게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번 제가 쫙 그들의 일화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 귀엽죠? 어린 시절. 예. 지금 얼굴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 안 보이시나요? 아, 똘망똘망하죠. 자,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북 안동시의 화전민 마을이었대요. 지통마을에서 7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재명 후보 5째로 태어나요. 안동에 애정이 많아요.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에 자주 내려갑니다. 가서 뭐 일부 유림이 지금 지지 선언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예. 경북 안동에 애정이 많아요. 그리고 자, 어린 시절에 참 힘들게 자랐다고 하죠. 자, 아버지가 대학 중퇴를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고학력이었던 거예요. 교사와 경찰로 좀 일한 적도 있는데 이 노름에 빠지셔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참 어렵게 자라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챙겨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5km 그 산길을 걸어 다녀야 해서 결석하기 일쑤였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재명 후보의 이제 성적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매사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따기를 27대나 맞은 적이 있는데 본인은 부당하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때렸는데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더 때렸어. 27대를 맞았다는 것도. 여기 있네요. 예, 선생님에게 따기 27대. 맞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맞으면서도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맞았을 것이다. 본인이 쓴 내용입니다. 3개 국민학교를 나왔네요. 여기 붙일까요? 졸업을 합니다. 이게 졸업장이에요. 본적 경상북도 성명 이재명. 이 사람은 국민학교 6개년의 전 과정을 졸업할 게 본상을 수여함. 예. 여기 1965년 12월 21일 생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예, 어머니가 그냥 나중에 기억으로 호적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중학교를 안 갑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 아버지가 이제 먼저 경기도 성남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 성남시로 상경을 해요. 상대원동에 있는 이 꼭대기에 있는 지하방에서 사는데 요 사진은 뭐냐면 4년 만에 이제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이사를 했대요. 경기도 성남시. 그때 이제 기념사진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기 있고요. 자, 이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면 아버지는 이제 동네 쓰레기를 치웠고 어머니는 소변은 얼마, 대변 얼마 이렇게 해서 치워주는 걸로 돈을 벌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제대로 일을 잘 안 하셔서 어머니가 이제 힘들게 일하셨기 때문에 또 어머니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바로 소년공 생활을 하죠. 그 소년공 생활을 6년을 합니다. 그 시절에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하네요. 소년공 생활 때. 여기 이제 이재명 후보고요.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죠? 예. 예, 있고. 요 사진이 뭐냐면 소년공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찍은 사진인데 참 이때 참 이게 좋게 말하면 짓궂고 좋고 나쁘게 말하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소년공 선배들이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내기로 신참들에게 새로 들어오면 권투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브라보콘이 당시에 100원을 했는데 이기면 브라보콘을 먹는데
지면은 돈을 뜯겨요. 그래서 일당 당시 600원, 하루 일하면 600원 받던 시절에 100원가량 하는 브라보콘 내기를 해서 참 많이 권투 내기로 많이 맞고 돈도 뜯겼다고 합니다. 예. 어쨌건 이러다가 사고가 나지요. 당시에 이제 스키 장갑하고 글러브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프레스기에 왼쪽 손목이 이제 끼어서 으스러집니다. 그래서 사고 후유증으로 왼팔이 굽어서 나중에 이제 군대를 면제받기도 하고 참 힘들게 됐는데,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느냐? 6년 다니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더니 고졸 출신의 대리가 있던데, 이 대리는 이렇게 싸움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뜯기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밖에도 나갈 수도 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고졸 출신 대리처럼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시작해보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성적이 쑥쑥 올라요. 3개월 만에 중등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요. 1년 반 만에 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쑥쑥 붙어요. 그리고 대입학원을 야간반을 다니는데 6개월 만에 전국 상위 0.2%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던 거죠.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입시 수험표예요. 수험번호 445964 성명 이재명.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이제 다 나온 다음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합니다. 중앙대 법대에 합격을 하는데 공부를 잘해서 시험 성적이 좋다 보니까 3년치 이제 학비가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갈까요?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6차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학비 안 내도 될 정도로 이제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재맹아, 이번에 또 대구 내려와서도 이 재맹아 본인이 스스로하던데, 내년 인자 죽어도 한이 없대. 자, 82년도 이게 법학과 입학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닮았어요. 어머니와 많이 닮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대 법대에 입학을 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팔이 굽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반 내가 회사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찌감치 일반 회사 취업에 할 거라는 기대를 접고 사법고시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시위를 가자고 한 친구들 권유도 안 마다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잘하다 보니까 대학 가서도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데 취업은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사법고시에 붙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공부를 해서 86년에 대학 졸업하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예,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다음에 완전히 인생관이 또 바뀌는데 본인의 인생관이 바뀐 결정적인 게 바로 이 5.18 광주항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장에 다니던 시절엔 이 폭도가 장악한 걸로 당시 알았다는 거예요, 광주를. 그러니까 당시에 군사정권이 폭도라고 이제 몰았잖아요. 그때 자기도 그건 폭도인 줄 알고 광주 시민을 싸잡아 욕했는데 대학생 때 진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대학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본인의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 시절에부터 이제 민주화 쪽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쪽 학회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함께 하는데, 그때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가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했던, 그리고 이제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여기가 이제 사법연수원 시절에 같이 활동했던 거고요. 그리고는 나와서 이제 인권 변호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영래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죠. 변호사 실습을 하고 성남지원에서 판사 15, 안동지청에서 검사. 이 사법연수원 성적이 중상위권이라 원하면 뭐 이게 판검사도 갈 수는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변호사 중에 이제 인권 변호사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갈 때 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세기를 받게,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는데 세기를 박은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이 인권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적어도 변호사는 굶진 않아라는 말에 이제 그러니까 현실과 본인의 이상을 계속 타협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거짓말했다 그래요. 내가 성적이 안 돼서 판검사 임용이 힘들다. 아마 부모님은 어머니는 판사나 검사라기를
바라셨나 보지요. 그리고는 1989년에 성남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해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죠. 성남공단 노동 관련 사건을 맡고 또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대학생 구속된 대학생들, 그다음에 시국 사건 양심수 무료 변론도 해주고요. 매주 2차례 노동 상담소에 가서 지원 법률 상담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89년에 열고부터는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쏠 탈출 프로젝트에 딱 들어가서 저돌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셋째 형수가 소개를 이렇게 해줘서 지금 김혜경 씨와 만나게 됐고 저돌적으로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8월 하네요. 8월에 인연을 맺고 91년 3월에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입으니까요. 자, 그리고부터 계속 이제 뭘 하냐면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 중에도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해요. 그래서 94년에 성남 시민 모임을 함께 만듭니다. 요게 이제 참여연대와도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했던 게 분당 남부 저유소, 이제 분당에 저유소가 이제 정유사들 기름 저장해 놓는 창고인데 그거 설치 반대 운동. 그다음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부장. 요게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 분당 파크뷰를 개발하면서 그 회사와 시공사로부터 이제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합니다. 이제 당시에 2개의 병원이 없어지는데 성남에 그러자 이제 시립병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어제 정가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설립이 잘 안 돼요. 당시 성남시장 쪽, 성남시의회 쪽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막 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배를 당하게 돼요. 그때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수배를 피해 숨어있던 한 교회 지하실에서 선배가 싸온 도시락을 먹다가 서러움에 왈칵 눈물이 터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현실을 바꾸자. 내가 성남시장이 되어서 내 손으로 바꾸자. 그것이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서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 보셨죠? 자, 지금부터 김문수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투 더 뉴스. 자, 김문수 후보 시작합니다. 경북 영천군 황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7남매. 아까 이재명 후보도 7남매였는데, 자, 7남매네요. 7남매 중 아까 이재명 후보는 5째, 김문수 후보는 6째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꽤 잘 살았는데 이 문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아버지가 친척 보증을 잘못 썼나 봐요. 그래서 읍내에서 판잣집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열등감에 빠지게 된 요인이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1964년에 경북 영천에서 3명이 이제 탁 경북중으로 가는데 거기 중 1명 64년에 경북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네가 문중의 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하죠. 그러고 나서는 경북 고등학교로 갑니다. 경북 고고가 또 당시에 경북에서 또 워낙 유명한 고고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중고대학 동창이었던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문수는 덩치 큰 친구들이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힐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지 마라! 라고 나섰다고 하죠. 이때부터 정의로웠다. 이게 이제 주변 친구의 증언인데 어쨌건 경북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때부터 또 이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박정희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 나간 거예요. 고등학교 경북고 3학년 때 무기정학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대학 입시 직전에 어쨌든 복원이 돼요. 그래서 대학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1970년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럼 왜 경영학과를 가냐? 사촌형이 신식학과라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들어갔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운동권으로 들어갑니다. 심재권 전 국회의원 지냈는데 심재권 의원이 자 대학에 너 출세나 하려고 다니냐? 이러면서 후진국 사회연구회 이런 데 이제 학회에 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GT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들어가요. 그 유신 타도 독재 운동을 하다가 김근태 전 의장의 이제 권유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구로공단으로 들어가요. 그 미신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요때 이제 노동운동의 한 트렌드가 바로 이게 위장 취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취업한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노동자의 권리 워낙 열악했으니까 당시에는 70년에 이제 대학 들어가죠. 그 71년에 학생 시위를 하다가 1차로 제적을 당해요. 제적당하고 봉제 공장에서 재단 보조를 하다가 73년도에 복학, 그러니까 제적이 풀리면서 복학을 해요. 근데 74년도에 바로 또 민청학년 사건이 연루되면서 또 제적을 당합니다. 나는 노동운동으로 가야겠다, 아예. 그래서 보일러 기술을 배워서 이제 한일 도루코에 들어갑니다. 도루코. 그래서 보일러공이 돼요. 이재명 후보는 어릴 때 소년공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대학 다니다가 서울대 다니다가 그것도 잘리고 이제 보일러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 관리 기능사를 이제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공부는 엄청 잘했겠죠, 이제. 그래서 무려 자격증을 9개나 땄니다. 무슨 자격증을 땄나 봤더니 뭐 전기 안전기사, 위험물 뭐 취급 관리사, 취급 기능사, 환경기사 이런 자격증을 9개나 땄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착실하게 이제 열심히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제 한일 도루코 근무 시절에 노조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임금 투쟁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오면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 난민전 사건 관련해서 남영동 그때 당시에 지하에 대공분실 있잖아요. 거기 끌려가서 이제 고문도 당하고 기소유예로 석방이 되고는 한국노총 금속노조 이제 중앙 이제로 온 거죠. 한국노총 금속노조 남서울 지역부 이제 청년부장을 하다가 삼청교육대로 정화대상으로 지목이 된 다음에 도루코에서 해고가 됩니다. 요때 이제 한국노총 금속노조 활동을 하면서 누굴 만나냐면 부인 설란영 씨를 만나요. 예. 그래서 설란영 씨가 세진전자 똑같이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매주 만나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에 따르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아까 경북 영천 출신이잖아요. 설란영 씨는 전남 고흥 출신이에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자랐나 봐요. 근데 말투나 문화는 달랐지만 마음이 끌렸다고 하죠. 결정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도망 다닐 때 이 설란영 씨가 이제 동생하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도피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1년에 결혼을 하는데 드레스도 없어서 제대로 이제 드레스도 못 입고 결혼을 했다고 하죠. 예식장도 없이. 그래서 경찰에서 두 사람을 결혼한다고 설란영 씨가 한 말인데 당시 결혼식장에 전투경찰 버스가 4대가 와 있었대요. 그래서 하객보다 감시하러 온 전경이 많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제 군사정권으로서는 요주의 인물인 거예요. 노동운동에 이제 노동가로 활동을 했는데 서울대 출신이다 보니까 학벌 좋다고 또 당시에 이제 또 유명했다고 하죠. 이러면서 딸을 낳습니다. 딸이 이제 동주인데 이름이 동주인데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는데요. 최근에 딸 동주에 편지를 썼어요. 이거 제가 읽어봤더니 좀 짠해요. 동주에게 자 이런 편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한참 아빠를 찾을 나이에 나는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 답답한 감옥에 갇혀있던 시절 나의 유일한 희망은 너와 엄마를 보는 것이었다. 면회를 와서 만날 때면 우리는 서로 서먹하기도 했지. 이제 어릴 때 아빠가 이제 없으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서먹하겠죠. 면회 때 과자 봉지에 들어있던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건넸는데 25년이 지난 어느 날 네가 그걸 다시 내밀었을 때 가슴이 찡했다.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를 줬는데 그걸 25년 동안 딸 동주 씨가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내밀었을 때 가슴이 찡했다. 무조건 네 편이다. 이러면서 딸 동주 씨에게 쓴 편지를 최근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제 민주화 운동 활동을 하는데요. 1985년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자,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김문수 후보 여기 있고요. 이분이 이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죠. 이소선 열사가 있는데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하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85년도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이제 군사 정권에 대한 독재 타도 외치면서 서울 노동운동연합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지도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노동운동 탄압하는 군부 독재 여기 있죠. 김문수 후보가 하면서 1986년도에 인천 항쟁에 참여를 해요. 요걸로 어제 정가 얘기할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징역 3년이 선고가 되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86년도 5월 3일에 인천에 이제 신민당이 이제 창립식에 가서 이제 항쟁 집회 시위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이 이제 저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다녀요. 김문수 후보 밑에서 보좌관을 했죠. 차명진 전 의원에 따르면 요 인천 항쟁 집회에서 김문수를 처음 봤는데 긴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집회를 지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건 집회 주모자 혐의로 도망 다니다가 1986년 5월 6일에 검거가 됩니다. 한 가정집에서 검거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는데 끝까지 이 두 사람의 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행적을 불질 않았다고 하죠. 심상정 박노해. 자,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동지로 지내던 시절의 김문수는 그야말로 전설이었다. 예. 그리고는 이제 1990년에 정치로 갑니다. 정치를 어디로 시작하느냐? 민중당을 만들어요. 민주당을 창당한 다음에 자기가 구로공단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구로갑 지구당 위원장을 합니다. 당시에 누구와 민중당을 같이 하느냐? 이재호 전 특임장관. 이재호 장관과 함께 민중당 창당해서 하는데 득표를 못합니다.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고 득표율 미달로 당이 해산이 돼버려요. 그러자 이제 김문수 후보는요 택시기사를 합니다. 또 택시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래서 택시기사를 하다가 대학교를 1970년에 들어갔는데 졸업을 1994년에 합니다. 서울대. 예, 부인 설라영 씨도 있네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한 번 제적당하고 다시 했다가 아까 두 번째 제적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94년도에나 이제 서울대를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만납니다. 김영삼 대통령. 94년에 민주자유당, 민자당, 보수정당에 입당을 하죠. 이 말을 남기면서요. 이제 혁명의 시대는 갔다. 김문수 후보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정말 젊었을 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할 때는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보수정당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시 극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하죠. 나는 저쪽에서 노동운동도 했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극우냐. 나야말로 내 인생 자체가 중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준석 후보로 넘어갑니다. Don't to the news. 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서 출생했습니다. 일남 일녀 중 장남,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죠. 자, 아버지가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증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그래서 유승민 대구 출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친구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의 인연으로 유승민 의원 인턴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리고 어머니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는 돌무렵 서울 노원구 빌라 반지하로 이사를 해서 아버지가 처음 산 집이었다. 당시 딱 중산층이었다 본인은. 자, 노원에, 서울 노원에 터를 잡고 살아요. 그래서 노원에 계속 출마를 하잖아요. 이제 뭐 결국 노원에선 국회의원이 되진 않지만, 자, 그리고 아버지가 해외 발령으로 나면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2년씩 살게 됩니다. 자, 뭐 이준석 후보 하면 뭐예요? 똑똑하다. 딱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죠. 네. 자, 2003년에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심지어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는데 중간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로 가죠. 그래서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을 전공합니다. 하버드대 나와서 뭐 하버드대 나왔나 안 나왔나 하지만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이준석 후보 분명히 하버드대 나왔습니다. 예, 이제 확실히 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이 대통령 과학 장려금,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자, 그때 유학을 갔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기 중에도 매주 20시간씩 컴퓨터 수리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돈이 엄청 많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공부는 잘했고 그다음 중산층이었고. 예. 그리고 2007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요.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실에 인턴 활동을 했고 지금도 유승민 의원하고는 뭐 각별하지요. 예, 계속 같이 이제 바른정당 할 때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하버드대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갑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가서 대체 복무를 하고 그때 뭘 만드냐면 사실은 요거 때문에 이제 정치로 입문을 하게 되는데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흔히 예전으로 치면 야학이에요. 야학.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그 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인 거죠. 거기서 수학을 가르쳐요. 예. 그래서 그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2011년에 클라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창업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건데 이것도 교육 쪽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소득 측 교육. 그렇게 하면서 박근혜 당시에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표에게 발탁이 돼서 2011년 12월 27일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이 되죠. 김종인 당시에 비대위원과 함께 발탁이 됐는데 제가 요때 한나라당 출입 기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준석 후보 처음 왔을 때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화제였어요. 왜냐하면 한나라당 비대위원이로만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발탁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만 26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홍준표 당시 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표였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물러나거든요. 당시에 뭐 이렇게 디도스 뭐 이런 사태로 어쨌든 물러나고 잠깐 이선으로 후퇴했었던 박근혜 당시의 후보가 전면으로 들어옵니다. 정치를 이제 제대로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때 들어올 때 변화의 시작으로 영입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후보였어요. 만 26살. 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비대위 구성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호평을 받았었죠. 당시에 그때 이제 막 이준석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막 좀 갈등도 있었지만 예, 문제 제기도 했을 정도로 되게 다양성을 확보했던 그때 이제 이준석 후보가 26살에 중앙정치로 오는데 박근혜 당시에 비대위원장 요 배나사 요거 활동하는 걸 보고 이준석 후보를 발탁했다고 하죠. 어쨌건 2011년부터는 이준석 후보의 이제 정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건데 그때가 바로 20대 그런 이준석 후보가 어느새 만 40세가 돼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세 사람의 어린 시절 정치 입문하기 전까지의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때요? 지금 이제 60대, 70대, 40대가 된 세 사람의 지금의 모습과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나 자랐던 환경들이 좀 오버랩이 되면서 좀 연상이 좀 되십니까? 저는 되던데요. 박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대선 후보의 어린 시절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7남매 2번 서울 출생 3번 학생운동 4번 서울대. 누구 한 명만 해당되는 거 있고 두 명 모두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고 두 명 모두 해당되는 게 딱 한 개 있네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특히 대선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네, 정답 발표되는 거 보고 가십시오. 자, 271회 퀴즈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논란입니다. 헌법 84조라는 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계속 가느냐 중단되느냐 이 논란이죠. 그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특권은 두구두구. 답은 4번. 소추되지 않는다. 불소추 특권인데 소추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냐? 이게 지금 논란인 거죠. 자, 베티윤님 당첨되셨습니다. 4번입니다.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라고 얘기하셨고요. 자, 이 두 번째 정답자님 부르는 돌림. 동행커님 덕에 뉴스 이해가 잘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가요?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정답자님은 장일권님. 헌법 116조에서 재판받는 게 왜 공정한 선거가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헌법 116조가 뭐냐면 선거 때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만 재판을 받느라 선거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면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재판을 미뤄달라고 해서 실제로 미뤄졌는데 그 헌법 116조와 공정한 선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나 봐요. 장일권님은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정답자님은 후니찐 펜루비님. 네, 정답 4번 맞춰주셨고요. 법을 저렇게 한 명을 콕 집어서 그 사람한테 유리하도록 바꾸려는 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법은 다 같이 동등하게 지켜야지 권력자라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심지어 법 자체를 바꾸려 한다니요 라고.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한강의 기정님입니다. 동인가 뉴스터디를 꾸준히 시청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하면서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강의 기정님. 자, 이 기적 계속 써야죠. 네, 기적 쓸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답자님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심도 깊은 대선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